반갑습니다. 당국대 김동수입니다. 이 연구는 손근수 이제 박사과정하고 같이 수행한 결과가 되겠고요.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하천 유사량 조사 기술입니다. 아까 노영준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아주 자세하게는 언급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내용들을 좀 흥미로운 결과들도 좀 나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천에서 유량보다는 유사량 재는 게 훨씬 힘듭니다. 다 아시지만은 샘플링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또 알려서 아니면 다른 걸 갖고 와서 아무튼 돈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숫자원조사 기술원에서도 이 기술을 어떻게 좀 더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상당히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연구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단순히 유사량도 중요하지만은 유사의 어떤 공간적인 분포도 최근에는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재부유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재부유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재부유가 되고 그 재부유의 공간적인 양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특히나 이런 함유부 같은 경우에는 섞이는 이런 구역입니다. 이럴 때 유사량뿐만 아니라 부유사의 공간적인 분포를 알고 모르고는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음파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활용해서 그 초음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음파가 많은 유사량에 마저 튀어서 들어오는 백스캐터를 가지고, 백스캐터는 유사 농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 좀 약간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인 거고, 그 관계를 부유사 지수로 만듭니다. 착각하는 게 이것만 있으면 그냥 유사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실측 유사량하고 레이팅을 만듭니다. 이 레이팅을 만든 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그 사이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여타의 정보들을 다 이 레이팅에다 뭉뚱그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팅 방식이 저는 오히려 저도 계측을 여러 해를 했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동 유량 62개소에 설치된 자동 유량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고 있고 유량을 거의 10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 프로덕트, 백스캐터라는 걸 활용해서 10분 단위로 유사량을 측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바로 그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간헐적으로 가서 샘플링 하는 거는 그냥 몇 번 가서 재는 아주 그 간헐적인 샘플링이고요.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연속적인 샘플링이라고 계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아주 이전하고 2배 많이 잰다, 3배 많이 잰다가 아니고 한 100배, 1000배 많이 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이 초음파가 이렇게 쏴서 이렇게 알갱이에 맞아서 점선으로 튀어 들어오는 게 백스캐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들어온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유사 농도가 많으면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유사가 초음파라는 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부유사 농도라고 하더라도 멀리 갔다 온 애들은 더 작게 백스캐터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주는 이게 바로 기술인데요. 어쨌든 소나 이퀘이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나 이퀘이션을 적용한 이 방식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분야에서 이미 20년 전에 초음파 센서를 쓸 때부터 제기가 됐고요. 당연히 미국에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치고 나갔고 지금 보시다시피 관측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근데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또 이게 결과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딱 맞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게 연구가 좀 더 수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부터 연구를 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USGS에서 한 방식을 갖고 와서 한국에 맞게 좀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개선하려고 도입된 약간의 시도가 좀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됐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ADCP의 다운루팅 ADCP입니다. 이렇게 이제 빔을 4개로 공중으로 물속으로 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백스캐터가 부유사의 농도의 공간적인 분포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ADCP는 단면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게 단면을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저렇게 아주 상세한 이 단면이 부유사 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을 했더니 매핑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약간의 기술 개선 요소가 있어가지고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총 유사량입니다. 총 유사량은 당연히 부유사량하고 소유사량이 들어있겠죠. 평상시에는 소유사량은 무시해도 좋습니다만은 홍수기 때는 경우에 따른 소유사량이 전체 총 유사량의 30% 40%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이 초음파 센서가 비록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잘해봐야 부유사를 잰다라는 거죠. 부유사의 농도. 그것도 일부 지점에서의 부유사의 농도밖에 못 재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 부유사의 농도를 가지고 총 유사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바로 현업에서 쓰고 있는 수정 아인슈타인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 하면 소유사량을 실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유사의 농도를 계측한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총 유사량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뭐 디테일을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ADCP로 잰 일부 유사량을 가지고 총 유사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이제 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이 경우는 또 좀 경우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단면을 다 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셀 단위로의 부유사 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또 ADCP 같은 경우는 이걸 활용해서 소유사를 계산하는 또 연구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단면에 매핑을 하면은 총 유사량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연구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건 안 돼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요겁니다. 10분 단위로 탐지율 95%로 부유사 농도의 정확도 80%. 이때 80%는 뭐냐 하면 정확도가 뭐 참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실측하는 그 샘플링을 하는 그 정확도의 80%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운루팅 ADCP 같은 경우에는 20cm 사이즈의 셀 단위로 매핑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목표로 진행을 해왔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2차년도에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제의 좋은 점은 우리가 수자원 조사 기술원하고 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62개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연구 결과를 탑재를 해서 실제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실제로 우리 국가 단위에서 이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려요. 여러 사이트에서 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했던 남편교 이 부근에 있습니다. 우리 그때 비 많이 왔던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사량 조사도 했고요. 뭐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측 유사도 조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런 거 내리면 지금은 양호한 상태고 밤에 저렇게 하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사실은 도망가고 싶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리스트라는 장비도 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부유사의 인덱스하고 유사의 실측한 농도하고의 관계 레이팅을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USGS 방법하고 좀 다르게 간 거는 바로 여기서 스테이지, 그러니까 수위의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뭐 설명하자면 좀 긴데 아무튼 뭐 히스테리시스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얘를 집어넣어서 멀티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이 결과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측 대비 오차율을 보면 전체 평균이 78%인데 이게 유사량이 좀 많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93%, 80%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자, 이게 이제 결과입니다.
결국 여기 동그라미로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실측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수자원 조사 기술에서 현 단계에서는 저 결과하고 유량 결과를 비교해서 유량 유사량의 레이팅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각종 유사량, 유사 모델링의 입력 조건으로 사용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표준화된 목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여기에 아까 말했듯이 10분 단위로 이런 모든 유사 이벤트에 대해서 계측을 하는 게 되겠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빨간 게 실측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연한 게 수위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진한 실선이 수위를 고려한 겁니다. 저희 결과를 보면 수위만 고려해도 상당 부분 정확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정 아인슈타인 방법까지 적용한 전체 총 유사량을 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 점으로 보이는 거는 실제로 수자원 조사 기술원에서 하는 실측한 부유사 농도를 가지고 수정 아인슈타인 방법을 적용을 해서 총 유사량을 산정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걸 그대로 저희가 HADCP, 사이드 루킹 ADCP에 적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정확도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물론 이 사이트는 고무적이고요. 안 맞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만 맞아줘도 저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재미난 대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량하고 유사량하고의 관계식입니다. 이게 퍼블리시 될 때는 선형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실측된 HAD 실측된 걸 봤더니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히스테리시스입니다. 이력 현상인데요. 이력 현상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거 많지만은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선형으로 된 걸 썼을 때 우리가 이게 최선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오차는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관계식을 쓰지 말고 만약에 이 기술이 정착이 되면 바로 이 10분 단위로 계측되는 결과를 써버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되겠고요. 또 하나 이거는 좀 시간이 설명해 주자면 이게 그 성립되는 이 기술은 실측이 있어요. 실측. 그런데 62개 사이트 중에서 실측이 있는 사이트는 20개 사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개 사이트에다가 이 레이팅을 만들고 나면 나머지 42개 사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정한 건 뭐냐 하면 유사라는 게 낙동강의 어떤 지역은 서로 비슷하지 않겠냐, 그 특성이. 그래서 5군데 보시면 낙동강도 있고요. 뭐 이게 영산강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계식이거든요. 이 관계식에 이제 AX 플러스 B 슬롭하고 인터셉트를 찍어봤더니 나주대교 등등하고 개내리 구미대교 등등이 좀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룹. 자,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만약에 좀 더 해봐야 되겠. 이쪽으로 그룹이 좀 더 많이 되면 여기에 그러니까 공식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도하고 유사량의 공식이 유사하니까 실측이 되지 않는 다른 42개의 관측소에도 확장이 가능하지 않겠냐. 요게 저희 저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데이터 기반 연구긴 하지만 저희가 62개 다 실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현 단계로는 좀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해봤는데 나중에 패턴이 안 나오면 제가 거짓말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패턴을 이루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이 69개의 전국 사이트에서 10분 단위로 우리가 유사량을 잴 수 있으면 굉장히 유사 연구도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개발했던 알고리즘을 일단 시범적으로 탑재해가지고 한번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해볼 거고요.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라는 장비를 또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비 많이 내렸을 때
중간에 이 HADCP가 설치되어 있는데 나뭇가지가 무슨 뭐 문어처럼 덮쳐가지고 자료를 다 날려먹었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데이터는. 어쨌든 그리고 이 리스트를 여기다가 한 2달 정도 무어링해서 집어넣었는데 또 여기가 토사가 많아가지고 쌓여서 결국에는 아쉽게도 이 자료를 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간적인 매핑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 남강하고 낙동강 합류부 쪽에도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합류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 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은 실제 기술이 여기까지 진보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특성에 대해서는 안동 하천실험센터에서 지금 6월 하순에 저희 실험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샀던 ADCP 리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산 게 이 아쿠아스켓이라는 장비를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스켓은 뭐냐면 프리퀀시가 4개에서 6개 정도로 우리가 한꺼번에 달아서 쓸 수 있는 장비인데요. 얘는 순수하게 백스캐터링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스캐터링하고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 오차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또 관건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 안동 하천실험센터 수로에다가 HADCP도 설치하고 다운루킹, 아쿠아스켓 등등을 설치를 해서 이번 하반기에 또 실험을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튼 이 연구가 좀 잘 진행이 돼서 좀 유사량 우리 연구에 좀 기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